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부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 램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부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논문 이 초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큽니다. 이영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 회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영수 할머니가 이런 호소를 한 이유, 램저 교수가 이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논문에 좀 묘사를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 하나는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가 이 민간업자가 설치 운영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자발적인 그 상행이었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과거 1993년에 그 고노다마 일본 정부의 주장까지 뒤엎는 굉장히 편향된 잘못된 그런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반해가지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건 네. 뭐 2015년 12월에 위안부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까지 뒤엎는 상당히 잘못된 편향된 그런 주장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사실 뭐 일본 이른바 혐한론자들 주장 그대로 이거 베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것이 예. 그래도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의 교수인데 네. 역시 학자라면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양자 간의 주장을 보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논문이 집필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예. 좀 학술적으로도 이 램지어 교수가 쓴 그 논문 내용에 뭐 그래도 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완전히 문제투성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뭐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이걸 뒤엎는 그런 주장이고, 그게 충분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1996년에 쿠마라 서아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특별 조사관을 시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11세에서 20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납치되어 가지고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당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이 쓴 게 아닙니다. 유엔의 조사관이 쓴 용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8년에 게이 맥도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써서는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노예라고 써야 맞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된 내용에 대해서 뒤엎는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램저 교수가 뭐 위안부 피해 증언 세미나를 또 이게 뭐 또 가짜 수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나 학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많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이런 그 발언 같은 것은 정말로 이게 미국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인가 좀 의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버드대 쪽에서 학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더 이상 이제 저도 학자로서 좀 그분에 대해서 알고알고하는 것은 그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주장의 어떤 편향성을 떠나서 학술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엉성하고 엉망이다. 자료 근거도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식민지하고 일본 그 본토하고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법률 같은 것들이 그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 강제징용에 많은 조선인들이 예를 들면 고남도도 그렇고 거의 뭐 오늘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장 그 험악한 데에 보내졌겠습니까? 일본인들은 가기 싫었기 때문이거든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그 국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반도 한반도에는 이게 1945년까지 국회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중간 의원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대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후생이라는 것이 조선반도 출신의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들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다치면 시기하고 보상을 하고 또는 의료 보험도 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사람들은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21세 여성에 대해서 계약을 한 여성에 한해 가지고 이런 위안부를 시켰지만 조선반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개개인의 인권 같은 거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부족하니까 젊은 여성들을 거의 강제는 또는 이제 기망한다고 그러는데요. 사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일자를 주겠다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이런 그 험악한 일을 시킨 겁니다. 이건 한반도와 식민지 상태의 한반도를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그 잘못된 그 편향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램저 교수를 비판하는 교수들 하버드 내에서 좀 많지 않습니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교수들한테 또 압박 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극우 인사라고들 하는데 이분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다 보십니까? 뭐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급여가 일본인보다 높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주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자발성이 있었고 충분하게 많은 그 보상을 받았다. 뭐 일본의 고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월급을 치렀다는 식의 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많은 또 학술 조서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선 피해자들의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많은 어떤 그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국내와 똑같은 어떤 그 차별 없는 상태가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잘못된 어떤 편향된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일 관계라든지 위안부 문제 굉장히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 스기라는 여성학자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정부론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은 좀 이영훈 교수,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도요,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어떤 그 일본 극우들 대변하다시피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민주당 유기용 의원이 이분들한테 지적 폐기물로 좀 비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또 과한 용어를 써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요. 단지 이제 이분들이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장을 가지고 논지를 펴고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역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근거가 희박한 그런 주장인데 그럼 일본 극우들 못지않은 그런 주장을 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지금 그건 이제 미국 내에도 이제 극우들이 있고 일본 내 극우들은 굉장히 심하고 사실은 이제 최근 수년 전부터 이런 그 약간 우파적인 그런 활동, 지적 활동 같은 것이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활동을 지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영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호소하셨는데 외교부에서도 입장문 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수 할머니는 지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가지고 지시 비밀을 가리자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그런 운동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는 반드시 국가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같이 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그동안 많은 유엔 보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라든지 개인 목적으로 보고서 같은 데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이미 두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노예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것도 이제 같은 유엔 산하 기관이거든요. 예. 여기에 제소하는 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할머니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독도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가져가지만 독도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좀 명분론에서 악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측에서 카드를 만지작했던 것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주장을 한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 쟁점별로 나누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10년에 강제 병합이라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는가 문제, 그다음에 보상금 1억 원이 적절한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 쟁점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 1910년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제3자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당시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러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램즈 교수가 간토 조선인 대학살 이것도 좀 왜곡하는 식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간단히 논평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당시 수만 명이 이제 그 조선인들 학살되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학자로서 이 일본 국내에 있는 또는 이제 한국 국내에서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 연구의 축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